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남편 문제 공정성 우려, 윤희 기피 신청을 냈죠. 정계선 법원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법원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가습기 사건에서는 남편 때문에 제배당한 사례가 있답니다. 가습기 사건에 이것만 못한 가습기 사건에서도 그 재판관의 남편 문제가 엮이는 바람에 제배당한 사건이 있답니다. 근데 이건 대통령의 파면이에요. 근데 정계선이 남편이 황필규가 완전히 좌빨에다가 김희수하고 같이 같은 법인에서 같이 뒹굴었다니까요. 몇 년씩이나. 한 5년 동안 뒹굴었어요. 월급 받아먹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백엔머리 송사. 남편이잖아, 남편. 같이 잠자잖아. 그러면은 이 정계선이가 속닥 거리면 황필규가 더구나 안 물어보겠어? 그 자식이? 물어보면은 야, 지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아, 요거 지금 정영식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김복경이라는 애가 있는데 김복경이는 아주 그 강성한 우파여서 아, 거기는 엄청나게 이거 문제가 되는 사건이에요. 이 기피 신청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거야. 7명이 그냥 해요. 7명이 이거 빠지고.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수 사건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말이죠. 지금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냈잖아요. 이 정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법인 이사장이 지금 탄핵소추인단 공동변호인인 김희수잖아요. 그럼 이거는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친족관계로 일한 사건 제배당은 법원에서도 문제가 돼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2013년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변호사로 근무할 경우 해당 법무법인이 맡은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지금 권고 의견 8호로 의결했어요. 법원이 사건을 배당할 때 기존에 들은 대법원 규칙, 법관 상호분담, 사건 배당 예규 14조에서는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선임될 경우 재판장은 사건 재배당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법관하고 변호사하고 남편 관계다, 부부 관계다. 아, 그럼 지 마누라가 들어오고 지 남편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에 따라 일선 법원에서는 재판부 중 한 명의 남편이나 아내, 자녀나 부모가 근무하는 로펌 사건이 들어오면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스스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드물었어요. 판사가 몇 명 안 됐고 검사가 몇 명 안 됐으니까, 법조인이 몇 명 안 됐으니까. 지금은 전부 다 그냥 가족이 다 법조인이야. 마누라도 법조인, 처제도 법조인, 동서도 법조인, 장인도 법조인, 장모도 법조인. 왜냐하면 끼리끼리 결혼하니까. 연수원에서 만나서 결혼했다고 쳐봐. 그러면 남편 법조인, 아내 법조인 아니야. 하나는 판사야, 하나는 변호사야. 그러면 사건 가져가 봐. 근데 그것만 엮이나? 보통 한 집안에 판사가 있으면 그 형도 판사인 경우도 많아. 뭐 검사인 경우도 많아. 법조인인 경우가 많아. 의사 집안이 다 의사인 것처럼 요새는 그런 집안들이 많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기피하고 회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배당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를 들어 서울고법 A 부장판사 자녀가 법무법인 태평양에 근무하면 일방 당사자가 태평양을 선임한 사건을 재배당하는 식으로. 그렇죠. 자기 아들이 태평양에 근무하면 태평양 사건 내가 안 맡고, 태평양에서 들어온 사건 안 맡고 나는 다른 사건 맡는다, 이렇게. 실무상으로는 말이죠, 부모 자녀가 아닌 친족에게도 폭넓게 해석을 해요. 더 대법원에서도 노동 전문이었던 김선수 대법관이 김현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대리한 노동사건을 맡지 않은 사례가 있어요. 김 대법관의 동생 배우자가 김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에 따라 대법원 일부는 2018년 12월 공장을 점거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현대차가 낸 소송사건에서 김 대법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의 대법관이 판결했어요. 원래 한 부가 4명으로 돼 있거든요. 대법원은 전원재판부 말고 그냥 재판부는 4명이야. 4명 중에서 김선수 빼고 3명이.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노조의 우호적인 김 대법관을 피하기 위해 김현장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어쨌든 이런 선례를 고려할 때 법원 내부에서도 정 재판관 배우자가 속한 공익단체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단 대리라는 점은 심리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건 동생 정도가 아니잖아. 마누라하고 남편이잖아. 같은 밥을 먹고 같이 자빠지 자잖아.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일선 법원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이 동생하고 또 달라. 이 정계선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05년 공감에 합류해서 20년째 공익변호 활동을 해왔어요. 한 현직 판사는 황필규 변호사가 공감이라는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황필규가 김희수하고 같이 50대 50으로 차지하는 거야. 그 정도 큰 거야. 그 이사장인 김희수 변호사가 탄핵소추안 대리인단에 참여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게 보일 수가 있다. 법원에서 얘기하는 거야. 법원에서. 실제로 정 재판관은 과거에도 배우자 논란으로 재판을 기피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SK케미칼, 애경산업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 관계자 등이 당시 정 재판관이 재판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7부에 기피 신청을 낸 적이 있던 거예요. 당시 기업 관계자들이 문제 삼은 것은 배우자인 황 변호사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진상조사를 위해 설립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의원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가습기와 관련돼 있다 이거지. 가습기 참사와 관련돼 있다 이거지, 황필규가. 그럼 네 남편이 지금 그런 쪽인데 왜 네가 우리 재판을 해? 당연하죠. 과거 법원에서는 이러한 인적관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피 신청을 인용한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의심받을 것 같으면 기피 신청을 인용하고 스스로 회피를 하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하 부정관, 과전 불납리, 이하 부정관, 이하 오얏나무 밑에서는 부정관, 관을 고쳐매지 아니하고 과전, 참외밭에서는 불납리, 신발끈을 고쳐매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회피해야죠. 지금 8명 있으니까 1명 빠지더라도 7명 있잖아요. 그럼 7명이 하는 거지, 맞죠? 더군다나 부부관계면 이거는 다른 관계하고 달라요. 심리 공정성이 문제될 수가 있어요.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돼요. 이거 말이죠. 이거는 불공정한 판결이 굉장히 우려된 겁니다. 이게 만약에 그대로 간다면 이거는 나중에, 그리고 조금이라도 만약에 진짜 불공정 어떤 그런 의심이 든다면 이 재판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말이죠. 정계에서는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회피는 스스로 하는 걸 회피라고 그러고, 기피 신청해가지고서 받아들이면 이제 기피가 되는 거고, 당연히 이거는 부부적 인적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둬야 됩니다. 스스로. 법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서도 이런 경우는 다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 갑시다. 렛츠고 투게더 강신업 TV입니다.